부유층 재테크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꼬마 빌딩. 빌딩을 물려줘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국세청을 출입하고 있는 박연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꼬마 빌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이게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꼬마 빌딩, 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5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을 말합니다. 이 꼬마 빌딩이 편법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모로 세금을 탈루할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이 김모 씨는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4살배기 손주에게 양도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받고 별도 잔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사실상 매매를 가장해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에 적발됐습니다. 이 계약금만 오가도 매매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기자, 꼬마 빌딩이 다른 건물과 달리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국세청이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 시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기준 시가 방식이 다릅니다. 즉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의 건물분 과세 시가 표준액을 합쳐 계산하는데 이 기준 시가가 시가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빌딩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때도 낮은 금액으로 과세가 돼 왔던 건데요. 오피스텔 증여하신 분들 왜 우리만 꼬마 빌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국세청이 아예 이 꼬마 빌딩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감정평가 기관에서 이 꼬마 빌딩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씨 본인 소유 비거주용 부동산을 20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이 예전 방식으로 하면 35억 원 빌딩을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는 12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해당 건물 감정평가 가액이 55억 원으로 나온다면 증여세는 22억 6,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약 80%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적용 시기는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 중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에 법정 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